안녕하세요. 저희는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안전팀의 안지민, 전소연입니다. 저희는 이번 소프트웨어 AI 에듀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설계한 수업 내용과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소개할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정한 수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속되는 코비드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구글 미트를 통해 실시간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작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수업을 듣고 있어서 구글 미트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대면 수업이 아니기에 교사 학생 상호 간에 많은 문제점과 불편함을 느낄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상황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성해 보았죠? 먼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 각자의 의견을 올리고 숙제를 제출하는 형식의 기본적인 교실의 형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협동학습을 위해 학생들끼리 구글 미트를 개설해 회의 및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구글 공유 문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비대면 상황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의 선수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지인 구글 폼을 사용해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 최대한 실시간 대면 강의 수업의 상황을 재현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가 여전히 지속되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현장감 있고 입체적인 온라인 교육을 설계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소개입니다. 대상은 중학교 1, 2학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수학교과와 융합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교육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과목들은 어떤 단원들과 융합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정보교과에서는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을 선택하였는데요. 현 정보교과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일까요? 네,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형식의 수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상화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을 선택하였습니다. 현 정보의 2015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교과입니다. 수학교과 역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정교화하여 이를 타 교과나 실생활에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학생들의 교과별 흥미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단원을 선택하고 중학교 2학년 도형의 닮음 단원을 선택해 정보교과에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을 함께 융합시켜 수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코비드19 상황으로 앞당겨진 인공지능 시대, 세상이 바뀌면 바뀐 세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수업은 중학생들이 수강할 인공지능 수업에 대비하여 일반 정보교과와 연계해 체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을 여러 차시를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뭐죠? 바로 구글 티처블 머신입니다. 초반에는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소개하고 점차 학생들에게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최종으로 저희가 설계한 프로젝트에 이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달할 목표는 매체에서만 접해본 추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소하고 정보와 수학교과에 연계하여 머신러닝 학습 과정을 이해하여 인공지능이 학습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들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수업 설계에서 겪은 과정과 이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업 설계 계획은 정보교과의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과 수학교과의 도형 단원을 융합하여 각각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시킬 것을 주로 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반 저희가 서로 대회 주제에 관해 논의하던 자리에서 무엇을 주제로 하면 좋을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였고, 저희가 다른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다루어 보았던 블록코딩 학습 도구인 스크래치를 주제로 선정하여 프로그래밍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크래치의 제어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즐거운 방향으로 수업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에서 나오는 도형을 활용했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도형을 그려보기 활동을 통해 제어 구조를 학습해보면 어떨까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인공지능과 융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학에서 배운 인공지능 교과목에서 사용했던 구글 티처블 머신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만든 도형들을 학습시켜 보면서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저희의 주제에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와 도형의 융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멘토 교사님과의 만남 및 논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네, 그 과정에서 테셀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테셀레이션이란 짧게 소개하자면 우리말로 쪽 맞추기라고 하는데요. 같은 모양의 도형들이 빈틈없이 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저희의 수업과 어떻게 연관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중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니 역시 K-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팝 아이돌 응원봉을 주제로 하여 그 응원봉 안에 테셀레이션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주제를 확장짓게 되었습니다. 스크래치의 블록코딩 학습 도구를 사용하여 닮은 꼴의 도형을 그려보게 한 뒤 두 도형이 닮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최종적인 목표로는 학습한 도형의 여러 성질들을 활용하여 블록을 코딩한 뒤 테셀레이션의 요소를 갖춘 응원봉을 만들 수 있음을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면 그 대답은 무엇이죠? 네,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저희의 프로젝트와 수업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형의 종류와 성질을 이해하여 스크래치 학습 도구를 사용해 이를 구현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중점이 될 내용은 스크래치 블록 코딩이며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코딩을 하는 데 필요한 문제 제시일 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프로그래밍을 도형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 순서대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의 수업 내용 중 일부는 순차 구조를 알고 이를 알고리즘 표현 방법에 적용하는 부분 또한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이해하여 이를 활용해 도형의 닮음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시행해 볼 수 있다입니다. 방금 전에 티처블 머신이라는 인공지능 학습 도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이를 직접 사용해보는 과정을 통해 머신러닝에 대해 알게 되고 경험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해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수업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수업에서 활용할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기 위한 블록 코딩 도구를 스크래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중요한 블록이 있는데요. 스크래치 자체에서 제공하는 펜 기능입니다. 최근에 스크래치에서 펜 블록 이외에도 인공지능의 요소를 포함한 확장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펜 기능을 통해서 도형을 그리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학습 도구인 티처블 머신을 사용합니다. 이를 가지고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직접 도형을 업로드하고 자료를 모으고 기계를 학습시키고 결과가 도출되어 나오는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환경 부분에서 현 상황에 따라 구글 미트와 클래스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차시에 필요한 부분에는 구글 공유 문서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코딩한 결과를 문서에 바로바로 캡처해서 클래스룸에 업로드하고 교사는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수업에 대해서 차시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1차시 지도안입니다.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차시 목표를 알아봐야겠죠. 차시 목표가 뭐였죠?
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도형의 성질을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다와 활동에서 사용할 학습 도구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였나요? 저희는 수업 설계에 있어 아이들을 이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흥미 유발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우선 학생들에게 도형이 실생활에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후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졌는가의 질문을 통해서 10대의 최대 관심사에 접근을 시도해 흥미 유발을 하여 이를 통해 저희 수업의 최종 프로젝트 주제도 제시해 보았는데 바로 응원봉 속의 테셀레이션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응원봉을 만들어 보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응원봉이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후 구글 티처블 머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주고 클래스룸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들을 적용해 머신러닝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학생들의 스크래치에 대한 선수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 폼에서 만든 설문지를 이용해 스크래치의 이해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학습 도구를 같이 사용해 보았다는 내용을 학습 내용 정리 부분에 오늘 배웠던 내용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수업을 예고하며 1차시 수업이 끝이 납니다. 네, 그 다음 2차시 지도안입니다. 2차시 수업은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차시죠? 네, 맞아요. 저희가 직접 광양 영광중학교에 가서 동아리 시간에 수업을 해보았잖아요. 저희끼리는 시간이 너무 남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수업도 해보았죠. 근데 막상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보니 다양한 여건으로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고 예상외의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저희의 수업한 2차시 수업에 대해 말해볼까요? 네, 그럼 당시 사용했던 PPT 화면을 봅시다. 학생들이 1차시부터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을 왜 배우지라는 의문이 들지 않기 위해 우선 저희의 최종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테셀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였고 그 후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이 2차시를 통하여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여 이를 스크래치로 간단한 도형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저희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는 관련 닮은 꼴 연예인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재밌게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도형의 닮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왜냐, 이번 시간에 수업의 최종 활동인 닮은 꼴의 도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이 시작하고 학생들의 스크래치에 대한 선수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신만큼 움직이기 같은 간단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워밍업을 했으니 이제 도형을 그려야겠죠? 근데 학생들이 배운 블록 팔레트로는 도저히 도형을 그릴 수 없음을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펜이라는 팔레트를 추가하고 이 팔레트에 있는 블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명을 했으니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동 3을 제시해 아이들에게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활동이라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에게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 지민 선생님과 저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5분간의 활동 시간으로 직선을 그려보았는데요. 방금 전에 배운 직선을 활용해서 정사각형과 정오각형을 그려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정사각형만 그릴 것 같아서 모둠별로 정사각형 모둠, 정오각형 모둠을 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명의 학생을 호명해 앞에 나와서 자신이 만든 도형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그 활동은 바로 활동 3에서 그린 도형의 2배 또는 2.5배의 크기의 닮은 도형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는 활동인 만큼 중요도가 꽤 높은 활동이라고 생각해 구글 클래스룸에 미리 업로드해둔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해결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점차 시간이 거의 다 돼가 활동 중에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 3차시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순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학습 주제는 도형에도 그리는 순서가 있다라고 정하였는데요. 학생들은 2차시를 통하여 순차 구조를 알게 되고 이를 알고리즘 표현 방법에 적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입 부분은 인사 및 전시학습 복습으로 시작이 되고 학생들에게 수업 목표를 확인시킵니다. 그 다음은 활동으로 수업의 전개를 이어나갑니다.
첫 번째 활동 이름은 알고리즘이란인데요. 요즘 유튜브나 영상 플랫폼을 시청할 때 알고리즘에 따라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따라서 이를 흥미유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적용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끔 진행합니다. 그 다음 활동은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한 후에 활동이란 이름으로 나만의 응원봉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활동에서 저희의 전체 프로젝트의 목표인 응원봉 속의 테셀레이션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안내하고 어떠한 모형의 응원봉을 만들지 정하고 공유 문서를 활용해서 친구들과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해 토의해보는 모든 활동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설문지를 통해 3차 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다음 4차 시의 학습 주제 이름은 도형을 통해 알아보는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입니다. 2차 시를 통해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집중적으로 하여 그중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에 대해 알고 각각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전개의 구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본차 시 학습 목표 제시 후 다음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동기유발에서 프로그래밍의 반복 구조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서 시작하게끔 하였습니다. 시작되는 활동일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름은 선택 구조를 활용한 도형 대각선 그리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배우는 블록들이 도형의 성질들의 최종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2차 시를 통해 프로그래밍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반복 구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또한 프로그래밍의 문제를 제시해 도형을 그려보도록 지시하거나 자유롭게 다른 것을 그리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척척 잘 끝내는 아이들을 위해 심화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K-POP 응원봉의 형태를 반복 구조를 사용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시가 마무리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하면서 5차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5차시입니다. 이 마지막 차시에서는 최종적으로 배우는 학습 주제가 도형을 이용한 나만의 응원봉으로 그동안 배웠던 도형의 창조적인 변형과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나만의 응원봉을 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차시입니다. 이 차시는 따로 개념과 원리 설명 없이 쭉 활동과 실습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 예비교사가 학생들의 진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글 공유 문서를 활용하거나 순회 지도를 사용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활동은 나만의 응원봉 제작으로 우선 테셀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3차 시에서 구성한 응원봉의 순서도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도안을 가지고 스크래치로 제작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그 다음 활동은 작품 공유와 발표로 이어집니다. 이 활동에서는 공유를 통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 살펴보기도 하고 1차 시에서 사용한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자신이 만든 도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잘 도달하였는가를 확인하고 학습에 대한 자기인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서 각자 느낀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저희가 거의 5달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 에듀톤 대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연도부터는 이 대회가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유를 중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중간에 피어리뷰 공유회를 통해서 다른 팀은 어떻게 했나에 대해 살펴보고 아이디어 또한 주고받고 피드백을 참고해서 저희 수업을 개선할 수 있었던 점 또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중학교에 찾아가서 수업 시연했던 경험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서 어렵기도 했고 재밌었기도 했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회 마지막 촬영을 왔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민이랑 머리를 맞대고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5차 시의 수업도 완성되고 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고 저와 같이 5달 동안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대회 준비를 해줘서 고맙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 하고 싶네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엄청 고생하신 것 같네요. 정말 모두들 방학과 학기 중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한 만큼 저희 팀은 얻어간 게 많고 배워간 게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지금 학부 3학년인데 실제로 단독으로 수업 시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수업 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교수님 앞이나 동기들 앞에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실제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연을 해보니까 정말 연습반 환경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선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집중을 참 잘해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엄청 말을 안 듣고 떠드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생각과 성찰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인상 깊고 기억에 남은 부분은 다른 팀의 수업 계획서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주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얻어갈 수 있는 기회였죠.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저희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